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지 않나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이 거의 최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2, 3년 지난다면 10만 전자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KDI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지수와 수출 물량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보시면은 2023년도부터 보시면 올해 3월 달까지는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계속 상승 중이고요. 6월 달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이제 상승 중입니다. 네. 이게 뭐 피부로 완전한 느낌은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올라갈 것 같고요. 아마도 내년 되면 아마 훨씬 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예. 이게 그러니까 KDI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되게 좀 갈리더라고요. 예,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요건 이제 국내 자료인데요. 해외 자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도 이제 자료를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부터 좋아지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숫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3월 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예. 반도체가 진짜 좀 주목해야 될 때인가. 그럼 지금 주목해야 될 때라고는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챗GPT로 해가지고 뭐 GPU라든지 HBM이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차량용 반도체 이쪽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해서 좀 빠졌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빠졌더라고요. 또 7만 원 언저리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는데 예. 삼성파운드리가 엔비디아 GPU를 수주하는 소식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나 주가도 그렇고 주가는 GPU도 최근에 그렇고. 보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번 달에 들어서서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투자자들이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또 삼성전자를 또 사들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가 이제 온전히 이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이 거의 최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많은 기관들도 보시면 뭐 9만 전자, 뭐 8만 5천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 3년 지난다면 10만 전자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반도체 관련 지수들이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나 이제 불황이 심했어요. 네. 그건 이제 주기적인 어떤 현상이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이제 보시면 한 4년 주기로 3년 반에서 한 4년 주기로 이제 불황이 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왔었고요. 거의 뭐 4년 만에 또 온 건데요.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이제 1년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시면 메모리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6월 달 지나면서부터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1년을 다 채우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 3, 4년 그 정도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또 성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메모리는 또 한 30% 정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뭐 같이 이제 쓰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살 게 없다 약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좀 기회를 한번 삼아서 주목해보자. 예, 맞습니다. 예.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단지 이제 피부로는 느낄 수 없는 정도인데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느끼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럼 최근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GPU를 수주하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예. 사진도 같이 찍었잖아요. 이재용 예. 회장하고 예. 제스왕하고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지금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주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확정은 아니에요. 예, 확정은 아니고요. 할 거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GPU는 지금 TSMC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하고 있는데 TSMC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IT 기업들이 뭐 AI 서버를 많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U도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GPU는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패키징입니다. 지금 TSMC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GPU도 만들고 있지만 패키징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패키징 하려면 이제 그 SK 하이닉스 HBM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건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비해서 패키징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양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패키징이. 그 패키징이 안 된다는 게 HBM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HBM하고 그 다음에 또 GPU 같이 네.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네. 근데 이제 패키징 할 수 있는 그러한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HBM도 있고 GPU도 있는데 예, 패키징이 예. 역량이 안 되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이제 GPU 패키징 따로 하고 그 다음에 HBM도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통신을 하려면 이게 딜레이라든지 동작 속도라든지 뭐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네. 이제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PPA라고 하는데 네. 퍼포먼스하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소비,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리아. 요게 이제 좋아집니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칩에서는. 그러면 성능과 면적과 가격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최근에 많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TSMC가 상당히 패키징을 잘했어요. 여태까지. 예전부터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고 해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캐파가 안 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오스텍 기업들한테 이제 맡기자니 이 능력이 또 부족해요. 패키징 능력이.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그 삼성 같은 경우도 패키징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이제 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원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발표했는데요. 그 패키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MDI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은 그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 파트너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네. 같이 이제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러한 파트너들과 이제 협조해가지고 같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징 능력을 상당히 이제 업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능력이 상당히 앞서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TSMC에서 하는 그러한 패키징을 삼성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제안한 건 뭐냐면 그 삼성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HBM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BM하고 그 다음에 GPU하고 같이 이제 패키징 같이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SK한테 또 받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자체적으로 HBM도 이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만약에 이제 패키징이 잘 돼가지고 문제없이 이제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삼성이 또 파운드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GPU도 TSMC가 아닌 삼성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 개 모두를 다 같이 이제 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 개 모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야, 그 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드는데요. 예, 예. 그 TSMC가 패키징 능력이 예, 예. 그 캐파가 안 된다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GPU와 HBM을 예. 붙여가지고 만드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된 예, 예. 진화된 패키징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는 기술 거죠. 능력보다는 이제 어떤 그 아무리 이제 뭐 기술 능력이 있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자라는 거죠.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 GPU 생산 능력은 예. 되는데 패키징 GPU도 역량이 그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것도 이제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부족한 수량은 또 삼성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맞는 거죠, 삼성하고. TSMC 입장에서는 예. GPU랑 패키징 능력이 예. 이게 불일치되는 거고 GPU는 양량이 예. 이만큼 캐파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예. 패키징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캐파가 좀 부족한 거죠. 아. 기술은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그러면 워낙 많기 엔비디아는 때문에. 이 GPU를 삼성에게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패키징을 했는데 만약에 제품이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분명히 이제 삼성한테 맡기겠죠. 그리고 또 TSMC 말고도 삼성에서도 이제 파운드리를 할 수 있으니까 GPU를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그 삼성이 GPU도 생산한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 거를. 뭐 8나노라든지 14나노 GPU를 삼성에서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능력은 되는 거죠. 삼성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GPU를 또 갖고 올 수 있고 패키징 능력도 되면 그만큼의 수요는 가져올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소식이 참 많이 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막 수주를 따오고 다른 이제 기업들도 많잖아요. 빅테크 기업들도 많고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도 많고. 근데 그게 그 가져온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상당히 이게 지연되는 것 같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 같고 이런 그런 적도 있죠. 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해가 되더라도 막상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GPU라는 게 이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삼성전자에서는 HBM도 만드니까 이거를 진짜 만약 GPU나 이런 거 패키징까지 다 되면 일원화 시켜가지고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풀스택 솔루션인데 마찬가지로 토탈 솔루션 이런 말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턴키 비즈니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사업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품을 여기, 저기, 여기 이렇게 받게 되면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불편하죠.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뭐 서플라이어 쪽에서 만약에 해결해 준다.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는 그 고객을 묶어둘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온 고객은 빠져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고객도 좋고 그다음에 또 서플라이어도 좋고 상당히 좋은 전략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삼성전자를 두고 그 의견이 이제 갈리는 게 주가는 사실 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안 좋다 보니까 지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플랜이 있고 수요도 있고 아무리 메모리는 더 필요하고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한 번 또 이렇게 수입 그 매출을 달성하기 시작하면 그 영업이익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는 그 TSMC랑 전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TSMC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EUV 공정하고 그 다음에 또 성수 공정 이걸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춥니다. 반반씩 거의 합니다. 근데 삼성은 거의 그 EUV 공정 그쪽에 이제 포커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EUV 공정 이쪽이 훨씬 더 뭐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도 상당히 높아요. 보통 파운드리가 보통 한 10% 정도 매년 성장한다면 그 EUV 공정 이쪽 첨단 공정은 한 3배 이상 높습니다. 성장률이. 뭐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높고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 포커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삼성한테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언제쯤 될까? 그게 좀 문제겠네요. 관건이겠네요.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좋게 봅니다. 혹시 그 이재용 리더십에 대해서도 신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희 때와 이재용 때 다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야성을 잃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약간 뭐 질적인 그 양적인 뭐 계측적인 거 말고 약간 뭐 그런 이유도 나오는 정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분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분명히 어떤 사람이든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그 이건희 때랑 또 이재용 회장 때랑 또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산업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잘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해외 네트워크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상당히 넓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삼성은 보시면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픈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떤 그 선대 회장님들은 상당히 권위적인 어떤 그런 게 좀 강했는데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이 와서는 상당히 좀 오픈된 그다음에 또 뭐 비서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상당히 이제 뭐 소통과 이런 것도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 뭐 평등한 어떤 위치에서 대화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